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55분 무려 21시간 동안 머물렀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정확히 11시간이고요. 검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무려 7시간이 넘도록 신문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그 뒤에 귀가를 한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이신 이용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 6시 55분 기자들을 정말 애타게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기자들이 비표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머물렀는데요. 6시 55분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에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삼성동 자택 앞에서 환하게 웃었는데요. 이 장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검찰 이제 수사 끝나고 네. 앞으로의 행보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음흠. 예, 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네.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내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만을 보고 가겠다라는 입장의 표현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검찰청사 안에서는 대단히 굳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삼성동에서 지지자들을 보고서는 손도 흔들고 엷은 미소를 띠면서 말씀도 좀 나누시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리고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2012년 대선 후보로서 선언한 바도 있는데 이게 지지자만을 향한 정치 행보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결국에는 대선이 뭐 지나고 나고 네. 또 내년에 또 정치 일정들이 계속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떨어졌지만은 네. 그래도 전국 지지율로 보면 2등 내지 3등 정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여전히 한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일단 자신들을 향한 아니 보수를 향한 네. 지지자를 규합한 후에 음.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지 않을까 음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오늘 새벽 1 시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가 뭐 언론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악의적인 보도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검찰과 검찰 가족의 경의를 표한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변호인단의 이런 입장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음, 어차피 지금 조사를 마쳤으니까 가까운 네.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립 서비스를 한 거죠. 어, 아. 립 서비스를 한 것이고 예. 어떤 식으로 검찰이 결정을 내리더라도 음음. 거기에 따르겠다는 네. 사인을 보내는 것이고 음음. 그걸 더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도 네.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네. 이런 결정에 따라달라라고 음.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도 그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거죠? 검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네. 향후 있을 검찰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결정이라든지 네. 그에 따른 법원의 불구속 결정이라든지 내지는 검찰에서 네. 불구속을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런 아. 메시지를 중의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 어제 그저 100%다 구속 가능성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그 21시간 동안 청사에 머물면서 11시간 조사받고 7시간 조서를 고치면서는 이 불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제 어제는 한 2% 정도는 불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하는 거 보니까 한 5% 정도는 불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근거가 뭐냐면은 이런 네. 거죠. 예. 어제 조사는 사실상 밤 12시 정도 1시 정도부터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11시 네. 정도에 11시에 저녁에 끝났죠. 끝났는데 예예.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측의 네. 모습을 보면은 네. 사실상 새벽 1 시나 2 시쯤에는 이미 네. 돌아갈 수 있었을 상태였을 거예요.
귀가할 수 네. 있었다. 새벽 1 시쯤에. 예. 2시쯤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네. 어제 실제 또 새벽 3시쯤에는 다시 가네 마네 하는 네 말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예. 그런데 아침까지 굳이 다시 있었던 이유는 네. 검찰이나 국민들이나 법원을 향해서 네. "내가 충분히 협조했다. 조사받을 걸 어. 다 받았다. 성실히 받았다." 예. 어제 검찰청에 들어오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네. 성실히 네. 조사받겠다."는 태도, 그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들어가나 새벽 아침에 7시에 들어가나 큰 음음. 차이는 없으나 네. 새벽 하룻밤을 꼴딱 세워서 아침 7시까지 검찰 예.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검찰에서 어떠한 구속영장의 청구의 결정을 하거나 네. 불구속의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일반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충분히 조사를 했냐? 음음. 제대로 뭐 압수수색도 안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 밤을 새면서까지 하루를 전직 대통령이와는 새벽까지 잡아두면서까지 했다. 예. 이런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거죠. 명분용이다. 음. 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벽 2 시에 나가나 아침 7 시에 나가나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 앞에 국민 여론에서 야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24 시간 동안 그 21 시간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네라는 국민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연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조사가 11 시에 끝났는데 말이죠. 그 뒤에 이제 신문 조서를 고치고 바꾸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진술 번복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고친 거 아니냐. 이렇게 조서를 꾸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전직 그 검사 출신이신데요. 일단 조소량이 많을 거고요. 아, 일단은 먼저 변호사가 먼저 검토를 할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먼저 다 보는 게 아니라 예, 예. 일단 변호인들 입시한 변호사들이 쭉 한번 예. 봐서 예.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겠죠. 네, 네. 어 그런 절차를 한 2번, 3번 정도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음흠. 제가 보기로는 새벽 3시 정도면은 네. 그런 절차까지 다 끝났는데 네. 네 그냥 한 번 더 본 거죠. 그냥 어. 아침 3시에 나가는 것보다는 예. 7시가 낫다는 판단을 해서 음. 한번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7 시부터 인제 출근길이고 올림픽대로가 막히고 뭐 테헤란로가 인제 막히기 시작하는데 굳이 7 시에 출근 시간대에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차라리 새벽 3 시에 나와서 좀 국민들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나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연출한 것은 그렇죠. 밤샘에 그렇죠. 포인트를 둔 연출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부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대개 이 영상 녹화는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조처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이거 왜 거부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예를 들면은 예예. 어떤 식으로든지 네. 영상 녹화 자료가 있으면은 예.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검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통령이 네. 대답을 했는지, 네 처음에 네.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 못하고 다른 대답을 하다가 바꿨는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표정으로, 예예. 표정으로. 네. 예를 들면은 "안정무 수석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은 조서상으로는 네. "모릅니다."라고 써지겠지만은 예예.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렇죠. 예예. 조사하는 검사는 알겠지만은 예. 법원이라든지 재판장이라든지 일반 아하. 국민들은 뭐 안 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자료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 예.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겠는데 예. 얼굴로는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법원에 보이기 싫은 거죠. 의원님 그러면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역사에서 최소한의 반면 교사로라도 삼아야 되는데 그 기록조차 남기기를 거부했다. 이게 역사의 상당히 반역사적인 태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네. 뭐
검찰에서 네. 백보 양보에서 청와대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네. 비서실장이라든지 경호실장이 유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예. 영장을 청구 다시 안 한다.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영상 녹화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재판 전략의 공소유지 전략에 있어서도 네. 조서상으로 음.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과 예. 얼굴, 몸짓, 표정으로 예. 어떤 게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생략해 버린 거죠. 그리고 네. 공소유지에도 예. 그게 안 되는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게 공소 유지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요. 예. 아마도 이제 영상 녹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청와대 측에서 그랬겠죠. 이 앞에 특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영상 녹화를 안 하기로 했었다. 네네. 어? 그런데 뭐 특검 더 할 것이냐 이 정도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례적으로 네. 출석 일자 조정이라는 게 좀 신속히 된 부분도 있죠. 네네. 검찰이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쪽 부분을 영상 녹화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가피하지 않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검찰이 해야 될 수사의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우병우 전 수석과 그 검찰 내부에 있는 이른바 2014년 십상시 문건 파동 때 사실상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김수남 현 검찰총장 그리고 황교안 총리 이분들이 당시 법조 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이분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데 이것은 좀 뒤로 밀어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선 수사한 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연 적극적으로 검찰이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른바 시즌 2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시즌 2가 있으면 시즌 3가 있겠지만은 예. 시즌 2에서조차도 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물론 우병우라든지 또 네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네. 있었던 여러 가지 문서 유출 사건, 네. 명인의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게 관련된 현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네. 추후에 이루어져야겠지만은 네.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지 않나.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결국에는 대선이 지난 이후에 네.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한 인적인 네.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음.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지금 그 검찰의 수사 관련된 내용을 오늘 아침 조간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대통령님 뭐 이제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쓰긴 했지만 그 검사가 한웅재 검사가 그 서로 주고받을 때는 대통령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따르면요. 이렇게 이제 조서를 시작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출발할 때 그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는 그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조사 과정에서는 침묵 또는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잡아떼기식으로 일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검찰 조사, 검찰 수사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구속 수사에 대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몇몇 방송 인터뷰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네네. 조사를 몇 시간 정도 할 것으로 보이냐. 그래서 네. 제가 12시 넘지 않을 것이다. 음흠.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물어볼 내용들을 질문지를 많이 만들었겠지만은 네.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 거의. 응? 네. 예. 물어볼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다 아니다 단사시가 끝날 것이고 예. 검찰의 수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들을 네.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네. 어떤 것이냐 나는 네. 예.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예예예. 것이다라고 예.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결국 그 방식대로 된 거죠. 아. 그리고 검찰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통해서 네. 뭐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새로 밝혀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음흠. 그래서 이미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네.
증거 관계는 충분히 나와 있다라는 음. 판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측이 어떻게 답변을 하든지 간에. 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른다, 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잡아떼기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검찰이 밝힌 것처럼 증거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서 영장 칠까요? 구속영장? 영장을 쳐야 된다고 봅니다. 영장을 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요즘 제가 이제 며칠 지난주에 네, 이 검찰의 조사 일정이 네. 너무 빨리 잡힌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왜 이리 빨리 잡혔을까? 너무 순조롭게 잡힌다 네, 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번 주부터 네, 각 야당들도 지금 전체 다 이제 경선 국면에 들어서서 네, 네.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뜬금없이 갑자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준비했겠지만은 네. 세월호 인양을 지난 주말에 한다고 했다가 음흠. 다시 또 오늘 한다고 했다가 며칠 사이에 한다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인양을 시험 인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시험 인양이 바로 본 인양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네. 왠지 느낌이 네. 불구속 결정을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뭐 불안감 아닌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 자꾸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저희가 그래서 예. 예. 그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음 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네. 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특과 네. 어 정밀하게 뭐 조율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나는 지울 수 어. 없는 그런 뭔가 좀 찝찝한 듯한 느낌? 그런 게 예. 쪼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모두 종합 본다면은 네. 그리고 이미 또 최순실, 안종범 예. 등에 대한 조사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나와 있는 그들에 대한 재판에서 나와 있는 증거 관계에 미루어 보더라도 네. 뭐 현재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진술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전에 했던 진술이.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구속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다라고 음흠. 봅니다. 네. 근데 인제 의원님 저희가 인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제죠. 여의도정과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 수사를 명할 수 있다. 물론 인제 몇몇 법사위 소속 특히 인제 법조인 출신 의원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제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예컨대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드러내고 할 수는 없지만 암암리에 불구속 수사를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덮어 버린다면 전국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음. 그것을 불구속 수사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있죠. 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네. 국정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되는 거는 적절히 보고가 되는 것이고 네.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개별적인 검찰의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네. 관여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지만은 법무부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법무부 차관에 의한 즉 법무부 장관 대행에 의한 검찰총장에 대한 네. 수사지휘권의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법률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음음.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한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있어서 네. 불구속 지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전에 대선 DJ 대선 자금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네. 어 대선 전 수사 착수 내년 대선 전 그 결정이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네네. 유보를 하거나 뒤로 음음. 미룬 음음.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곧 다가올 대선 국면이 지금 이제 45일 정도 남았나요? 이미 뭐 대선 레이스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죠. 각 당이 다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식 후보로 당의 후보가 돼서 정식 후보 등록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거기에다 매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흠. 거기에 대통령에 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나 불구속 결정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하. 조속히 결정을 할 가능성은 있죠. 구속을 결정하든 불구속을 결정하든. 음.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을 한다면은 네. 그 부분이 대선의 큰 네네. 핵심 쟁점 네. 그리고 대선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음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된다라고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네네. 그런 걸 명분 삼아서 불구속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 음. 대행이라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면 불구속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요, 의원님, 그 저 불구속하기에는 그야말로 이 범단이라고 김경진 의원님은 표현을 하시던데, 이 보면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그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구속이 됐어요. 특히 이제 쪽에서 보면 뇌물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이미 그 조윤선, 김기춘 구속이 됐죠. 그 정유라 부정 입학 문제와 관련해서 이화여대 관련자들 전부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종범들은 전부 구속이 됐는데 이른바 주범 최순실도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이분만 불구속한다. 이러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혜 일부를 넘어서 예. 사법 체계를 넘어서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네네. 현재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네. 명백한 태도가 필요하죠. 음. 자, 예컨대 그 불구속,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영장을 친다면 검찰이 이번 주 안에 그 영장을 칠까요? 아니면 시간을 좀 가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곧바로 처리할 겁니다. 아, 이번 주 곧바로요. 금요일 날 청구하든지 목요일 날 청구하든지 뭐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쯤 금요일 정도가 가장 적절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아, 금요일. 금요일 정도 하면은 주말에 각 당에서도 지금 이제 대선 그렇습니다. 뭐 경선들도 하고 예, 뭐 예, 투표도 예. 하고 바쁘죠. 여러 가지 예. 하고 또 예. 결국 이제 월요일 날 신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계속 바쁜 일들이 주르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오늘이나 정리가 되면은 금요일 정도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 정도 네. 크겠죠. 내일이 목요일이고 이제 금요일이 이번 주 주말이 되는 건데 금요일 날 이제 그 영장 청구를 하면 월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구속 여부가 화요일 혹은 화요일 정도에는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가파르게 검찰이 속도를 낸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말이죠. 영상 녹화 부분이 키포인트가 돼서 그러니까 조서상만 가지고 판단할 때 법원이 구속하기 어렵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을 그 기각하는 것은 또 법원의 역할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법원에서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면은 네. 법원에서는 발부를 할 겁니다. 아, 법원에서는 발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네, 현재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진행 중인데 만약에 영장을 발부를 안 하면은 나머지 사람은 다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하, 네,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신문을 할 때 네, 아까 검사와 똑같이 여러 가지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어, 네. 조서에는 아니라고 써져 있지만 얼굴에 이라고 써져 있는 모습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네. 거의 이번 영장 신문에 있어서는 네. 거의 하루 정도 걸릴 것이다. 하루 몇 네. 시간,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아,
거의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봤던 수준의 모든 내용을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아, 봅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매우 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매우 거예요. 길 것이다. 아, 네. 매우 길 것이다. 네. 그런 내용을 본다. 또 법원으로서도 네. 매우 길게 신문을 해야지만이 네. 구속 결정을 하든 불구속 결정을 하든 국민들한테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현재 상태로서는 네. 법원이 쉽게 불구속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법부에서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누가 되더라도 예, 예. 어떻게 속된 말로 그 이후에 뒤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 앞에 이재용 삼성역 부회장을 1차 영장을 기각했을 때 법원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 여론을 했었습니까? 네. 이것이 만약 그런 결정이 내린다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법부가 여론을 따라가서 해야 되는 재판은 아닌 건 분명하지만은 네.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네. 그것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 소위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사법 결정을 하기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이용주 의원님의 말씀은 정확히 듣습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예측하신 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럭도사 이용주 의원, 저희가 이런 별칭을 좀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찰이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이 영장 실질 심사의 기간이 검찰 조사만큼 매우 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라는 의견, 구속을 안 시키면 횃불을 들겠다, 이런 군주 민수님의 의견도 들어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 제 지역구가 여수인데요. 네. 저희 당에서도 이번 주부터 경선 내부 후보들 경선에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후보 때문에 네. 지역구 내려와서 지금 경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첫 경선이 호남 경선이고요. 25일, 오는 2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첫 번째 경선 준비 잘 하시고요. 의원님 저희가 또 조만간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